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오늘 같이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북국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국 시대는 아래 남쪽에는 통일신라 시대, 북쪽에는 발해가 있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라는 말까지 했었는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한번 알아볼게요. 신라의 삼국통일은 고구려 백제 위협 때문에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네, 나당연합 또는 나당연합군이라고 해도 됩니다. 백제는 어떤 전투에서 멸망하게 되죠? 네, 황산벌 전투, 김유신 장군과 계백 장군이 최고 장군으로 두 전쟁을 벌이는데 어떤 성이 함락되죠? 네, 사비성. 660년입니다. 고구려 멸망은 아주 유명했던 장군이 죽으면서 고구려가 국력이 급격하게 어려워졌다고 했죠. 자, 고구려 멸망, 영계소문 사망, 그리고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고구려 멸망은 668년이죠. 그리고 통일을 하고 나면은 나가겠다라고 했던 당나라 군대가 나가지 않아서 당나라와의 전쟁을 하게 되죠. 네, 나당 전쟁. 신라의 문무왕이 당나라 군사를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국통일이 완성이 되죠. 이때 누가 활약을 합니까? 김유신 장군이 활약을 합니다. 가야의 장군이었던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우죠. 자, 지금 연도 한번 확인할게요.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그리고 676년을 삼국통일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 그리고 발해의 건국과 문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이야기했어요. 발해의 건국이 고구려의 부흥운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 잠깐 보고 발해 건국과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 볼게요. 지금 지도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구려 부흥의 중심지가 되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입니다. 임존성, 사비 나오고요. 그리고 오골성, 국내성 이런 자리들 나오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현무, 건모잠, 안승 사람 이름이에요. 안승, 건모잠, 고현무 이런 사람들이 한성과 오골성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펼치고요. 그 다음 흑치상지, 복신, 도침 이런 사람들이 주류성, 임존성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죠. 그죠?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돌아갔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발해의 건국으로 이어진다 했습니다. 자, 발해의 건국은 698년이에요. 고구려 멸망이 668년이죠. 그러면 고구려 멸망한 지 겨우 30년 만에 고구려를 계승하는 발해가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고구려 부흥운동도 있었고 또 신라가 나당 전쟁을 하는 시기도 있고 하니까 발해를 건국한 것은 고구려 멸망과 바로 이어진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698년 발해의 건국, 이 연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구려를 꿈꾼 발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고 여기 전쟁하고 676년에 삼국 통일하고 발해 건국이에요. 발해 건국이 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년이면 선생님 나이보다도 훨씬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구려 멸망하는 걸 본 사람들이 대부분 발해가 세워지는 걸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정도로 고구려 사람들은 나는 고구려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 그리고 아주 씩씩한 기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발해 한번 볼게요. 누가 세웠냐? 대조영이 세웠습니다. 언제? 698년. 어디? 동모산 근처라고 하는데요. 동모산이 여기예요. 지금 통일신라 땅보다 발해 땅이 훨씬 넓죠? 동모산 근처에서 어떻게 고구려 유민이라고 하면 고구려 사람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말갈 민족인데 이쪽에 이제 말갈족들이 많이 살았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고구려 유민들이 다수의 말갈 민족들과 함께 발해를 세우게 됐습니다. 왜? 발해는 왜 세우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구려를 계승하겠다. 고구려를 잇겠다. 이것 때문에 발해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 발해가 세워지면서 비로소 남북국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발해를 세운 대조영, 그리고 남쪽에 통일신라, 북쪽에 발해가 있던 시대라고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남북국 시대가 열렸는데요. 지금 발해가 건국된 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느냐 보면은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서도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문화도 고구려 문화가 굉장히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돌, 고구려와 발해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도 고구려 계승 국가다, 그게 바로 우리 발해다 이렇게 명시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발해가 건국되면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죠. 통일신라는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놓쳤잖아요. 그런데 발해가 건국되면서 고구려 영토를 회복했다. 그리고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여 우리 민족 문화를 만주 지역에 심어 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발해 건국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발해 특징 한번 볼게요. 발해는 소수의 고구려인들이 지배 계층이었고 다수의 말갈인들이 지배를 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국 초기에는 당나라에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신라하고 당나라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망하게 한 당나라 이러면서 건국 초기에는 당나라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좋아지죠. 그리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거의 회복하게 되고 고구려의 옛 영토보다 조금 더 넓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구려 옛 영토를 회복하는 것은 발해 무왕 때입니다.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면서 발해는 고구려 옛 땅을 회복했다. 그리고 발해 왕이 바로 고려의 국왕이다. 고구려를 잇는 왕이다. 이렇게 외교 문서에다가 썼다고 합니다. 도읍지를 4번이나 옮겼는데요. 가장 오랜 시간 발해의 수도였던 곳이 상경입니다. 자, 볼게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한 발해 무왕, 아까도 얘기했는데 고구려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어요. 지금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발해의 영토입니다. 고구려의 옛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어요. 지금 얼핏 보면은 통일신라의 한 3배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죠? 크기가. 발해 동모산 여 근처에서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고 가장 오랜 시간 수도였던 곳이 바로 여기 상경입니다. 발해 2대 왕인 대조영의 아들 발해 무왕 때 바로 거의 옛 영토를 회복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는데도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것을 밝혔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면서 발해의 영토를 더욱 넓히게 됩니다. 자, 발해는
항상 고구려를 이은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발해 문화는 고구려 문화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시대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요. 거의 고구려 문화가 발해 문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발해 문화와 고구려 문화는 닮아 있습니다. 지금 요게 발해 돌사자상인데요. 용맹하고 씩씩한 고구려 문화와 닮았죠. 정효공주 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정효공주의 묘는 아주 신비에 쌓여 있던 발해 문화를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유적이 됩니다. 그리고 발해 석등. 이것도 상경에 있던 궁궐터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불교 문화, 연꽃 무늬와 함께 고구려의 그 석등과 굉장히 닮아 있다. 지금 요렇게 보면 뭐 이 석등이나 돌사자상 왜 이렇게 유명해 하지만 고구려 문화는 신라나 백제의 문화에 비해서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발해 석등은 사람이 서면 한 요 정도 굉장히 큰 석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 하면 해동 성국인데요. 바다의 동쪽에 아주 훌륭한, 아주 성대한, 그러니까 아주 발전한 나라라는 뜻으로 해동 성국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해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빼먹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신라는 당나라와 그리고 발해와 이렇게 상호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신라는 일본의 문화도 전파했죠.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상호 교류하는 국가다. 발해는 신라하고도 당나라하고도 일본하고도 다 교류를 하죠. 그리고 신라도 일본, 당, 발해 다 교류를 합니다. 발해가 건국 초기에는 당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교류를 활발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발해와 당나라, 발해와 신라, 발해와 일본이 다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자, 해동 성국이라고 불렸던 발해 9세기니까 800 몇 년이죠. 698년에 세워진 발해가 800 땡땡 년 정도에는 해동 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발전을 한 나라가 되었다. 발해의 국력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발해의 수도 상경 보시면은요. 여기 서경, 중경, 남경 해가지고 요쪽이 상경이에요. 요 근처에 동모산이 있었어요. 그쵸? 다른 나라와 교역에 유리한 위치다 했는데 너무 요쪽으로 내려오면은 거란이나 뭐 일본 이쪽으로는 안 좋을 텐데 이 상경이 다른 나라와 교역에 유리한 위치였다고 합니다. 도읍지를 4번이나 옮겼다. 이때 경자가 붙어 있는 곳이 수도라는 서울 경자니까요. 남경, 서경, 중경, 동경 해가지고 이 상경까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도읍지를 옮겼는데 상경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발해의 도읍지였다고 합니다. 상경 한번 보면은요.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와 교역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해와 당나라의 관계에 한번 보면은요. 건국 초기에는 적대적이었어요. 친구가 아니었어요. 나 너희랑 교역 안 해, 말 안 해. 이러다가 나중에는 활발한 교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붙어 있는 나라니까 뭐 주고받을 것도 많겠죠. 네, 무역을 할 것도 많을 거고요. 자, 발해 수도 상경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발해의 수도 상경에 있었던 주작대로는 큰 수레가 다니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을 정도로 아주 그 교역이 활발한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발해의 수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잇는 큰 길, 여기를 주작대로라고 불렀는데요. 이렇게 계획된 도시였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수레가 지나다닐 정도면 얼마나 많은 물건이 실어 나르고 물건을 실어 날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활발한 교역, 그리고 교통, 그리고 그런 물류가 발달했던 아주 발해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큰 길이 쫙 뻗어서 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계획도 잘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작대로하고 발해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발해의 수도 상경에 큰 가운데 통로를 쫙 잇는 아주 큰 길, 거기를 주작대로라고 한다. 이 주작대로는 하루 종일 큰 수레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작대로 상경이 있었고요. 다른 나라와 활발한 교역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빠르잖아요. 이동도 빠르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도 빠르고, 그래서 발해가 해동성국이 될 수 있었던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발해 사람들 생활 보면은요, 땅 밑에 요렇게 굴을 파고 구들을 데우는 온돌 문화, 이런 것들이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거다 알 수 있고요. 발해는 저 위쪽이기 때문에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가 춥죠. 어떤 옷을 입었느냐?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추위를 이기기 위한 노력이죠.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은 보리와 수수 농사를 지었고 사냥도 많이 했습니다. 고구려 문화 보면은 말 타고 활 쏘는 그런 수렵도 또 있었잖아요. 그 고구려 문화가 그대로 이어진 나라가 발해이기 때문에 발해도 사냥도 많이 했습니다. 집은 온돌로 보온을 했어요. 자, 추위를 이기기 위한 노력으로 온돌을 만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현재 한국의 그 주택 문화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수께끼를 풀어준 발해 정효공주의 묘라고 나와 있는데, 발해가 사실은 이렇게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던 발해가 왜 갑자기 망했을까? 발해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발해 문화도 많이 없고 갑자기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록도 잘 안 남아 있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에게 발해는 수수께끼였어요. 그런데 이 정효 공주의 묘가 발견이 되면서 발해의 많은 부분에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합니다. 수수께끼를 풀어준 발해의 정효 공주의 묘. 아까 그 돌사자상도 정효 공주의 묘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그 고구려 무덤처럼, 고구려 무덤에 벽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무덤 양식처럼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 발해 정효 공주의 묘가 발견이 됩니다. 발해 3대 문왕의 넷째 딸, 그 대조영의 아들이 무왕, 그 고구려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했고, 그 무왕의 아들이 문왕인데요. 발해 3대 문왕의 넷째 딸, 무덤 속 벽화에 12명 사람이 그려져 있고, 부사, 시위, 내시 등 발해 사람들의 옷차림 연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벽화가 나왔습니다. 발해 문화 보시면 요게 침인데요. 침이가 뭐냐면 기와집을 이렇게 지으면 요 기와의 끝에, 우리 소쓸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기와 요렇게 할 때 그 끝에 올리는 요게 치미입니다. 발의 치미를 보면은 막 그 말의 갈기 같기도 하고 고구려의 씩씩한 기상이 그대로 느껴지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발에는 조그맣게 만든 게 아니라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용머리인데요. 상경에 있었던 그 궁궐터에서 나온 용머리입니다. 이것도 어딘가에 그 위에 얹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주 무섭게 생겼잖아요. 이런 것도 씩씩하고 용맹한 그런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발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 연꽃무늬 와당 보시면은요, 요런 기와들도 도깨비 기와가 있는데 장식 기와예요. 요거는 그냥 진짜 예쁘라고 장식해 놓는 기와인데 고구려 문화와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네. 고구려 기와 요런 연꽃무늬 있는 것, 그리고 고구려 기와에 도깨비 그려져 있는 거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 보시면 영광탑 그리고 대흥사 향로가 있는데요. 발해 영광탑 보면은 신라나 백제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죠? 이렇게 그 벽돌처럼 요렇게 탑을 쌓았고 하나, 둘, 셋, 넷, 4층 석탑인가요? 발해 영광탑 요렇게 보면 여러분 신라와 백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든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앞에 영상 한번 보세요. 조금 느낌이 달라요. 뭔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대흥사 향로 보세요. 향로도 이렇게 큽니다. 대흥사는 발해 유적지 중에 굉장히 큰 절인데요. 그 대흥사에 있는 향로도 아주 그냥 규모가 장난 아니죠. 시원시원합니다. 모든 유적들이, 유물과 유적들이. 자, 발해 문화 또 보시면은 요렇게 이불, 병, 좌, 상 나와 있는데요. 우리 덮고 자는 이불이 아니라 부처님이 두 명이다라는 뜻이죠. 두 명이 병, 나란히 좌, 앉아 있다. 부처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다 해서 이불, 병, 좌, 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구려 유물 중에 요렇게 부처님 한 명 이렇게 있고 요 뒤에 요렇게 있는 거 여러분 생각나요? 그게 고구려의 굉장히 유명한 유물이었는데 발해 문화는 두 사람이 부처님 두 분이 앉아 계신 것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고구려 유물 유적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발해 문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와 진짜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발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해 건국은 누구? 대조영. 어느 나라 유민? 고구려 유민하고 어떤 민족? 말갈족. 자, 어디 근처? 동모산 근처. 이때 발해를 세웠습니다. 몇 년이었죠? 698년. 어떻게 발전했어요? 네, 무왕 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알렸고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고구려 땅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별명이 해동성국이었습니다. 대외관계 보면은요, 당나라와는 초기에는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활발하게 교류를 합니다. 신라는 교통로를 통해서 사신도 주고받고 할 정도로 교류가 활발했다고 하죠. 200여 년간 지속이 되다가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는 있는데 거란이 왜 침입을 했고 누가 싸웠고 얼마나 전쟁을 했고 이런 것과 관련된 기록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거란에 멸망했다. 나중에 어떤 책에 이렇게 한 구절이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이 발해가 갑자기 멸망했던 시점에 백두산에 화산 폭발이 있었다. 그때 그 화산재가 일본까지도 날아갔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발전했던 나라가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멸망했다고 해서 그쪽에 무게를 싣고 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멸망 이후에는요. 만주 포함 북쪽 지역이 다른 나라 영토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만주 지역에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발해에 대해서 정리해 봐요. 사실은 발해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옛날에 발해를 꿈꾸며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오늘 한번 수업 내용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만 보면 조금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교재하고 함께 보면 좋으니까요. 교재 사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꾹 눌러서 교재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 한이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